안녕하세요. 프리미어 스탁입니다. 오늘은 12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좀 많이 빠졌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1.83%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조금 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3.3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좀 많이 빠지는 날은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같이 전체적으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 금액이 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날은 좀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좌에 보유 종목들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혹은 최소한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데, 계좌에 보유 종목들이 많으면 일단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이렇게 지수가 빠지는 날에는 그 전체적으로 손실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그 보유 종목들 중에서 한두 종목이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어, 기분상으로 우리가 이제 수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수가 좋지 않은 날은 관망하고 있어야 되냐, 매매를 아예 못하고 그냥 손실이 커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되는가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수가 좋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매일매일 강한 종목들은 나옵니다. 수급이 좋은 종목들, 그리고 주도주들은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단타 매매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지수가 좋지 않은 날에도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들, 수급이 강한 종목들, 주도주들을 찾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보고 조건 검색식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수급을 봐야 됩니다. 특히 오늘처럼 지수가 굉장히 좋지 않은 날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급 좋은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급을 볼 때는 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량, 거래대금, 돈을 의미를 하는데 수급을 볼 때 거래대금도 봐야 되고 거래량도 봐야 되는 것이 맞는데, 거래량 같은 경우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이 거래량은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은 200원, 300원짜리 주식도 있을 것이고 어떤 주식은 10만원, 20만원짜리 주식도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래량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당연히 10만원, 20만원짜리 주식이 훨씬 좋은 거죠. 100원, 200원, 300원 이런 동전주들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많이 들어와도 거래대금으로 따지면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하고 거래대금을 같이 봐야 되는데, 거래량은 단순 거래량만 계산을 하기에는 조금 괴리가 있다, 오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래대금만 본다. 이것도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 여기 있는데요. 보시면 삼성전자 아니면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ETF 종목들이나 삼성전자나 LG에너지 솔루션 이런 대형주들,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 네이버도 있네요. 이런 종목들은 항상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래대금이 항상 많이 들어와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삼성전자가 1위입니다. 항상 거래대금 1위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거래대금만 많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뭐를 더 봐야 되냐라고 하면 거래량 회전율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거래량 회전율 같은 경우는 유통 주식수 대비 얼마만큼의 거래량이 터지는지 그 회전율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이 있어요. 한 식당은 좌석이 100개고 한 식당은 좌석이 30개예요. 그런데 좌석이 30개라고 하더라도 회전율이 좋으면 그만큼 돈을 더 벌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거래량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거래대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거래량 회전율이 얼마나 많이 터지느냐, 이것이 당일 수급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당일 단타 매매 종목을 선정을 할 때 어떤 종목이 또 주도주의인가라고 판단을 할 때 수급을 봐야 되는데 단순히 거래 대금만 보면 안 되고 그리고 거래량만 봐서도 안 되죠. 거래량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괴리가 좀 있습니다. 비싼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예, 거래량이 필연적으로 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싼 종목들, 동전주들 같은 경우는 거래량, 단순 거래량은 많이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만 단순 계산할 수는 없고 거래량 회전율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당일 수급을 볼 때는 거래대금과 거래량 회전율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거래량과 거래량 회전율 둘 다 좋은 종목들을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일단 거래대금 2위 미래나노텍입니다. 그런데 거래량 회전율에는 9위에 있네요. 그러니까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 2위 그리고 회전율 거래량 회전율 9위입니다. 이 종목은 둘 다 좋은 종목이죠. 그리고 어, 5위에 보면 삼화알미늄이 있습니다. 이 삼화알미늄을 찾아보면 14위 거래량 회전율엔 14위에 있네요. 그래서 삼화알미늄도 거래대금 그리고 거래량 회전율 둘 다 좋습니다. 그리고 금양은 없네요. 그렇게 여기서 이제 볼 때는 그렇게 한 두 종목 정도가 나옵니다. 디지털조선 좋네요. 16위 거래대금 16위고 거래량 회전율이 3위입니다. 굉장히 좋네요. 디지털조선도. 네. 금비 28위에 이제 금비가 있는데 11위에 금비가 있네요. 그래서 금비도 좋은 종목입니다. 수급이 좋은 종목이죠. 그렇게 대충 그런 식으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맞춰서 찾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뭐 쉽고 간단하진 않습니다. 아주 어렵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간단하게 찾을 수 있도록 그 조건 검색식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50 조건 검색식 만들기 창입니다. 여기에 수급 조건 지금 조금 전에 봤던 거래 대금 조건 그리고 거래량 회전율 조건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 대금 순위를 30위로 넣을게요. 네, 워낙 대형주들이 많아서 조금 덜 세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회전율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량 회전율 순위를 이거는 조금만 더 세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22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당일날 10% 이상은 올라줘야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등락률을 이용해서 10% 그러니까 등락률 10%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 등락률 1봉전 종가 대비 0봉전 종가 등락률 10% 이상 조건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종목 포착이 되네요. 삼화알미늄, 금비, 미래나노텍 이렇게 세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이 끝나서 10% 그러니까 종가 등락률로 해서 10%를 넣으면 장중에 10% 이상 올라갔다가 내려온 종목들은 포착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고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종가로 하셔야 돼요. 그냥 고가로 바꾸는 이유는 장중에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들을 한번 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네. 종목의 수가 좀 늘었죠. 7종목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오늘 좀 크리스마스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좀 중요한 조건을 하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 조건인데요. 신고가 1주기 0봉전 원래는 종가예요. 종가가 10봉중 신고가 이렇게 넣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장중에 이제 올라갔던 종목들을 좀 보기 위해서 장중에 올라갔다가 떨어진 종목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고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검색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종목이 포착이 되죠. 삼알미늄, 금비, 디지털조선, 미래나노텍. 네, 그러면 이 종목들을 어떻게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지 5분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화알미늄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네, 삼화알미늄 오늘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거래대금 좋죠. 2,594억 들어왔습니다. 매우 좋은 거래대금이 들어왔죠. 이 종목 오늘 상한가에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고가가 27%, 종가에 좀 눌렸습니다. 그래서 종가는 14.29%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 분봉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알미늄 분봉 차트인데요. 네, 이런 자리에서 이제 포착이 되면 좀 눌릴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포착이 됐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포착이 안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포착이 됐다라고 하면 바로 사시면 안 됩니다. 좀 눌릴 때까지 좀 기다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여기서 포착이 됐는데 그냥 올라가면 어떡하냐? 눌릴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눌릴 때 공략을 하시면 그래도 좋은 결과를 얻고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다른 종목들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금비. 네, 이런 자리에서 포착이 되면 눌릴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반등이 나올 때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됩니다. 디지털조선.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이런 자리에서 포착이 되면 좀 눌림 구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주가의 반등 때 수익을 내고 나오시면 됩니다. 네, 미래나노텍도 마찬가지죠. 이 종목 시가갭이 좀 높은데 이 종목은 워낙 이 수급이 워낙 좋았어요. 아침부터. 그 분봉에 319억 들어옵니다. 5분에 300억이 넘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흔한 말로 이제 미친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런 자리에서 포착이 됩니다. 그러면 눌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주가의 반등 때 이제 수익을 내고 나오시면 됩니다. 미래나노텍은 오늘 거래대금이 매우 좋습니다. 4,120억 들어왔습니다. 아까 이제 그 거래대금 상위 차트에서 보셨겠지만 삼성전자 다음으로 2위입니다. 이 얘기는 실질적으로 1위란 얘기예요. 예, 그 삼성전자는 항상 1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노텍이 오늘 수급이 가장 좋은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 뭐 디지털조선도 1,000억이 넘게 들어왔죠. 그리고 금비도 거래대금이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770억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70억이 들어오면서 금비 같은 경우는 어제의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매우 좋은 종목,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수급이 매우 좋은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이 고가는 이제 종가로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일날 뭐 1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은 많죠. 그렇지만, 그런 종목들 10% 이상 올라간다라고 해서 똑같은 종목들은 아니죠. 수급이 좋아야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 좋은 종목들만 가지고 매매를 하겠다, 단타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매우 좋은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 검색식이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단타 매매는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좋은 종목 선정의 원칙을 가지고 좋은 매수 자리를 찾는 연습을 꾸준히 한다라고 하면 점점 더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라도 매매 많이 해보시고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내가 실패를 했다라고 하면 그 실패한 것에 대한 복귀도 매일매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연습하신 만큼, 노력하신 만큼 길이 보이고 그 길이 보이는 만큼 수익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잘 공부하시고 연습하셔서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네요. 예,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